일단은 전체 가운데 정렬만 먼저 해 놓으세요. 양이 많죠?
네, 134페이지.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2번이에요. 여기 134쪽. 정답만 나와요. 문제는 안 나오고 정답만. 그러니까 정답을 복사를 해서 자기 화면에다가 붙여 쓰시면 되지. 아, 정답을 예.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쉼표 스타일 해주면 알아서 오른쪽 가죠. 예. 그 다음에 이따가 직급수당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급수당을 계산하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은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 처리하는 거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어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찰칵 찍는 기능도 있는데 우리 카메라 기능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카메라 기능을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추가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알고 있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기능은 제가 뺐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카메라 기능 배워서 가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서라는 사람의 이름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이때 값이 뭐다? 목록이겠죠. 목록. 그리고 해당의 원본이 이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블럭 잡아주면은 뭐 연예인 이름도 나오고 역사인물도 나오네요. 그럼 이제 김종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에 대한 판매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 입력하는 데이터는 8줄인데 2줄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셀 서식에 대해서 F5부터 G 14번째까지는 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0단위 이하를 생략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298만 8천원이 아니라 2,988 1000원 하고 나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셀 서식이 숫자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로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먼저 1000단위 이하를 생략하라 그런다 하는 거는요. 이렇게 써줍니다. 샵 콤마 샵샵 0 콤마 어떻게 한다고요? 샵 콤마 샵샵 0 쓰면 1000단위보다 9번기호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다 콤마를 하나 더 찍어요. 그럼 1000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1000원 쓰시면 돼.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오른쪽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숫자는 오른쪽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숫자에서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은 막 이런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숫자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세 자리마다 콤마 이렇게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커요.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1000단위마다 구분교를 이렇게 찍어주면 보기는 좋은데 너무 많은 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얘를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를 요 뒤에다 콤마를 하나 찍어주잖아요. 그럼 얘가 줄어요. 얘를 콤마를 하나 더 찍잖아요. 콤마를 하나 더 찍으면 얘가 줄어요. 얘를 콤마를 하나 더 찍잖아요. 이렇게 콤마를 더 찍으면 이 뒤에 세 개가 또 줄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다 콤마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세 자리가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1000단위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은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면은 뒤에 1000분의 1로 줄어요.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주니까 어떨까요? 그럭저럭 볼만하죠. 1000분의 1로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100만분의 1로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샵 콤마 샵샵 0 콤마 이렇게 해주면 뭐다? 100만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이건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B5부터 B14까지는 뭐라고요? 사원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처음 배운 거예요. 요거 뒤에 컴마 하나 찍어주는 거, 2개 찍어주는 거에 따라서 예,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문제는 다 입력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직급명이 과장이면 50만원을 주고 대리이면은 40만원을 주고 사원임은 25만원을 주래요.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건이 생겼는데 뭐냐면 과장인 경우에는 얼마? 50만원을 주고, 대리인 경우에는 40만원을 주고, 4만원이에요. 40만원이죠. 그 다음에 사원인 경우에는 25만원을 주는 거예요. 무슨 함수를 써서? if 함수를 써서. 자, 그러면 이렇게 if 함수가 들어갔으니까는 물어봐야죠. if 함수를 물어봐야 돼. 는 if 조건을 물어보고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이 참인 경우에 if를 또 물어봐서 조건을 또 줘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거짓일 때도 또 물어볼 수 있죠. if에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건을 물어봐. 너 남자니? 그래, 남자다. 어쩔래? 그러면 참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래요. 당신의 성별이 남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거죠. 맞으면 남탕 가시고 아니면 여탕 가시오. 이거야. 당신의 성별이 남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 군대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오가 있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러쿵 저러쿵, 안 갔다 왔으면 저러쿵 저러쿵. 성별이 남자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당신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아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질문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if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if를 막 여기저기다 넣는 거는 정신사나워서 안 내요.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과장, 대리, 사원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죠. 뭐 는 if 직급이 과장입니까? 그래, 과장입니다. 그러면 40만원 가져가세요. 이거죠. 직급이 과장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40만원 가져가. 근데 과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야지. 뭐라고? if 직급이 대리입니까? 대리가 맞대. 그럼 40만원 가져가세요. 근데 대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리가 아니면 뭐예요? 사원이죠. 그러면 당신의 직급은 사원입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면 남은 건 사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그냥 25만원 주고 마는 거야. 이게 끝이야. 자,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과장, 대리, 사원이야. 그럼 if문이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와요. 당신의 성별이 남자입니까? 물어봐서 네. 그러면 남자고 아니요. 그러면 여자잖아요. 남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러면 또 여자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성별은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물어볼 필요 없이 하나만 물으면 돼. 하나만. 여성입니까? 그렇대. 그러면 여자고. 아니면 나머지 다 남자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경우가 두 가지니까 if를 두 번 경우가 세 가지니까 if를 두 번 묻는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 수음이한가 같은 거 있잖아. 수음이한가.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하는 수음이한가는 if문이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오는 거죠. 수음이한가는 경우가 다섯 가지잖아요. 그렇죠? if가 네 번 나온다 이거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오고 두 번만 나오는 걸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급이 옆에 있네. 뒤에 다섯 번째 셀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책에는 뒤에 다섯 번째 셀이야. 그래서 뒤에 다섯 번째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돼? 이대로 그냥 두면 되나?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쉼표살 찍어줄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쉼표살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 품은 처음 배워본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했나요? 예. 이 품은요, 기본 함수예요, 기본 함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쉼표 스타일로 결과를 출력해줘도 되고, 쉼표 스타일 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오른쪽 가는 거고. 예. 자, 주민번호가 있어요. C의 5번째 셀에. 과장이 50만 원. 네? 과장이 50만 원. 과장이 50만원이라고 돼 있나요? 네. 오, 제가 주책을 부렸어요. 여기 50만원이죠? 이거 50만원이죠. 여기다 50만원을 써놓고, 딴 거 쓴 거예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과장이면 50000 해서 5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간혹 보면 책에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50만원을 주세요, 이렇게. 쉼표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지에. 그렇다고 여기다 컴마 찍으면 안 돼요. 50만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컴마를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큰일 나. 큰일 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이러면 글자가 가는 거죠? 숫자처럼 보이는 글자가 가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다 컴마를 찍어줘도 50만원처럼 보이지. 근데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숫자는 그냥 숫자로 쓰세요. 제일 편하니까. 예. 두 번째 문제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로 변환하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C의 5번째 셀에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래요? 80년 09월 07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를 80년 09월 07일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자, 함수가 뭐뭐 들어가나 볼게요. 레프트, 미들, 콘캔트네이트 세 가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요 함수는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함수인데 이게 옛날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모의고사가. 자, 레프트는 뭐냐면 글자에서 몇 개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자를 수도 있고 왼쪽에서 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레프트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 자를 때 쓰는 거예요. 만약 오른쪽에 있는 뭐를 자르라 그러면 right 함수를 쓰면 돼요. 그냥 80이라는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를 이용해서 자를 거고요. 09월이나 07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껴들어간 거는 미들 함수로 자르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80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빼냐면은요, 는 레프트 C의 5번째 컴마 둘 이렇게 써요. C의 5번째 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 2개를 잘라라 이러면 그럼 80만 잘려요. 자, 그러면 09는 어떻게 자르느냐? 09는 어떻게 자르냐 이거죠. 09는 는 MID C의 5번째에서부터
세 번째에서 또 2개 이렇게 잘라요. 09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2개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럼 071은 어떻게 자를까요? 는 MID C의 5번째 거를 몇 번째에서? 5번째에서 2개 자르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함수는 뭐냐 이거지. 요 함수는 concatenate라는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 행복, 우정이라고 출력을 하면 이거는 사랑, 행복, 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함수는 concatenate라는 함수는 결합하는 함수예요. 결합하는 함수. 요 함수는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요, 잘 보세요. 는 사랑, 행복, 우정 이렇게 써도 사랑, 행복, 우정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함수고요. 결합형 함수고요. 앰퍼샌드는 결합 연산자예요. 앰퍼샌드 함수를 우리 몇 번 해봤죠? 처음 해봐요? 네. 자, 어떤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좀 볼게요. 여기에 사원이 몇 명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사원. 그럼 어떤 함수를 쓸까요? 는 count 2%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범위 중에서 사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3명 있다 라고 떠요. 자,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다음 사원들, 직급에 있는 사람들 블럭 잡아주고 그 중에 사원이라는 글자가 몇 명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3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가 싫어서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써서 명자를 붙여요. 명자를 붙이면 몇 명 하고 떠. 앰퍼샌드를 써가지고 몇 명이라고 메시지를 결합해주면 앞에 있는 결과 값이 보이고 뒤에 있는 메시지 결합하는, A 더하기 B 하듯이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한다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그러면 숫자가 3 그러면 3이 뭔지 잘 헷갈렸는데 3명 하고 나오니까 인원수를 세는 거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ITQ 시험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연산자로 할 거냐 함수로 할 거냐 이거지. 함수로 할 거냐. 예. 근데 여기는 함수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타난 건 이거예요. 주민번호 요렇게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잘랐어요. 얘는 잘랐지 않습니까 지금. 80, 09, 07은 잘랐으니까 년, 월, 일이라는 글자만 결합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자, 아까 80이라는 거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09라는 것도 계산됐어요. 07도 계산했어요. 그 사이에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며칠이라는 글자가 년, 월, 일처럼 이렇게 결합하면 돼요. 그럼 80년, 09월, 07일 하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80은 어떻게 뺐다고요? 아까요? 요 함수 썼죠? 레프트 함수 쓴 거잖아요. 09는 어떻게 뺀 거예요? 미들 함수 썼죠? 미들 함수 썼잖아요. 071은 어떻게 뺀 거예요? 미들 함수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답이에요. 요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길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 짧은 거는 보통 내지 않아요. 다 아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이런 거 안 낸다고. 조금은 복잡한 건데 얘는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길어서 복잡한 것 뿐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앞에서부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80 자르고 09월 자르고 07을 자르는 거 다 잘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컨캐테네이트 함수는 결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결합하는 함수 안에다가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를 결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공부방에다가 다 올려요. 여기 공부방에 가보시면은 그날 공부한 것 중에 제가 메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메모하는 거는 그대로 다 올리니까는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메모는 그대로 제가 올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컴캐테네이트라는 함수는 길어요. 컴캐테네이트 안에는 컴마를 써가지고 컴마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만 결합해주면 컴마에 의해서 구분된 내용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처럼 자르세요. 자르시고 이 자른 결과를 가지고 이어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충분히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도 요즘 들어와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유형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기본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한 90% 이상 되는 인덱스 매치. 우리 처음에 문제 풀어볼 때 인덱스 매치랑 라지 함수 풀었었나요? 스몰 함수 풀었었나요? 예. 자, 보세요. 인사팀 중에서 인사팀이 어디 있죠?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최저인 사원 판매 금액이 최저가 누군가 봤더니 1,500만원 150만원 판매했던 최수종 씨가 인사팀에서 제일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만. 이 함수를 이렇게 내는 건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 것 같기도 하고. 해봅시다. 자, 지금 판매 금액을 제가 색깔로 찍어볼게요. 인사팀 중에서 제일 금액이 전 사람이 1,500만원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최수종 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수종 씨의 이름을 찾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인덱스, 매치, 미니멈 함수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D 미니멈을 썼어요. 더 어렵네. 그럼 D 미니멈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D 미니멈. 여기다가 인덱스 매치 빼고 D 미니멈만 먼저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D 미니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잠깐만, 생년월일 답을 한번 출력해 놓고 봅시다.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고요. 컴퓨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답이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판매 금액에서 인사팀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 최저값을 먼저 계산해 보죠. 1,500원 답을 찾기 위해서.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는 D 미니멈 D 미니멈 괄호 열고 D 미니멈 괄호 열고 나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필드 나오고 크리테리아가 나오는데,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요, 저 사원 이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활동수당까지 블록 잡으시면 돼요. 직급수당하고 생년월일도 포함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가 따로 출력한 거기 때문에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거지. 컴마 필드 무슨 항목의 최저값을 구하라 이거지. 판매 금액에 대한 최저값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판매 금액이라는 항목 이름을 클릭하시면 돼요. 컴마 조건은 뭐냐면 부서명이 인사팀이에요. 부서명이 인사팀. 인사팀 중에서 판매 금액이 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금액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150만원짜리 인사팀 거 최수정 씨 거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 답이 뭐가 나왔다? 150만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몇 번째 있었어요? 이 1,500,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150만원은 몇 번째 항목에 있어요? 네 번째 항목에 있는 거죠? 네 번째 항목에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걸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제가 지우고 써볼게요. 는 매치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냐 이거죠. 룩업 밸류가 얼마예요? 150만원. 어디에서? 판매 금액 동네에서. 컴마 0. 자,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자, 지금 150만원이란 금액이 제일 적게 나온 금액이에요. 어디에서? 인사팀 중에서. 관리팀은 더 적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인사팀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 찾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원이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만에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매치란 함수를 이용해서 좀만 크게 보여드릴게요. 매치란 함수를 이용해서 15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이 판매 금액 중에, 판매 금액 F라고 하는 이 판매 금액 중에서 몇 번째 만에 찾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원이냐? 아니. 150만원이냐? 아니. 150만원이냐? 아니. 150만원이냐? 맞습니다 이거죠. 네 번째 만에 찾은 거죠. 그 답이 4 이건 거예요. 이때 컴마 0은 뭐라 그랬어? 기억나세요? 반드시 동일한 값을 150만원짜리 찾아라 이거죠. 149만원짜리 찾는 것도 아니고 160만원 찾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150만원을 찾아라 이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원 이름이 있어요. 사원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줄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수종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쭉 블럭 잡고 10명 데이터 블럭 잡고 몇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한 칸밖에 없잖아요.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 사원 이름은 아까 블럭 잡아서 사원 이름이라고 이름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원 이름이라고 뜨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4 여기 찾았죠. 이름 뭐라고요? 칸이 한 칸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칸이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칸만 블럭 잡았잖아요. 여기를 한 칸만 블럭 잡았잖아. 그러니까 컴마 1은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답이 최수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보세요. 4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매치함수에서 4가 나온 거죠? 매치함수에서 4가 나온 거고 150만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D 미니멈을 이용해서 얘가 150만원이 된 거죠? 요게 답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어라? 뭐가 스펠이 틀렸다? 매치 여기서 빼먹었다. 괄호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빼먹었네 제가요. 괄호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최수종 씨가 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쓰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D 미니멈을 안 쓰고 그냥 미니멈을 써요. D 미니멈을 쓰면 훨씬 수월해요. 이 문제가 여기서는 뭐 가장 정신이 없는 문제네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를 못 풀었어요. 그럼 뭐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네. 8점이 그게 20점이 깎이는 게 20점. 이게 한 문제당 20점이거든요. 이거 하나 못 풀어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치 하나를 못하던 D 미니멈을 못하던 어차피 답이 그러면 함수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 못 썼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답이 틀려도 틀린 거고 함수를 못 써도 틀린 거예요. 예. 6문항이 120점이에요. 한 문항당 20점이고 그 20점짜리 한 문항 안에는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어도 틀린 거예요. 구간 점수는 없어요. 부분 점수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할게요. 70년대생이라는 건 요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사람들에 대한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 이렇게 색깔을 제가 바꿔본다면은 뭐 녹색, 연한 녹색으로 제가 칠해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첫 글자가 7로 시작하는 게 70년대생들이죠. 과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특히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워드 작업은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는데 엑셀은 명령을 걸잖아요. 명령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0년대생들의 판매금의 평균을 구하려니까 조건부 평균이죠. 자, 조건부 평균은 조건부
조건부 개수로 나눠도 조건부 평균이 나와요. 본래 조건부 평균은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average if가 있고 조건부 합계는 sum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조건부 개수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가 다 있는데 average if를 쓰면 참 좋은데 우리 시험에는 average if를 안 내더라고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꼭 이렇게 시키더라고. 이걸 하면 좋은데 이걸 하지 말고 다른 함수 두 개를 섞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는 sum if 이 안 괄호 안에다 이제 뭐가 들어가겠죠.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직접 계산하면 좋은데 average if를 직접 계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하래요. 근데 sum if는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괄호 안에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합계 구할 범위가 들어가고 count if는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더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조건이 지금 7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니까 여기가 범위예요, 둘 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주민등록번호가 범위예요. 그 중에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은 동일한 조건인데 7로 시작한다는 거죠. 7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합계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의 블록을 잡는 게 합계구할 범위예요. 자, 는 sum if 범위는 뭐였냐면 C5부터 C14 C5부터 C14가 되고요. 조건은 뭐냐면 7로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7로 시작해라. 그래서 합계 구할 범위는 F5부터 F14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 나누기 count if 범위는 C5부터 C14가 되고 여기서는 7로 시작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7로 시작한다는 뜻이 뭐냐? 첫 글자는 7이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별표가 아무거나 다 좋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 별표를 와일드 카드라 그래. 자, 와일드 카드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와일드 카드라고 있는데 별표하라고요. 모름표가 있어요. 별표는 뭐냐면 올이에요. 올. 이거는 특정 한계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주소 중에 신월 별표라고 써있으면 뭘까? 이거는 신월동 사는 사람. 그런데 저기 충청북도 청주시 신월아파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월동에 사는 거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신월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 신월이란 글자로 끝나는 거야. 근데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뭐 신월 몇 동 뭐 이런 이거 중간에 신월이 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신월이란 글자가 중간에 끼었을 때 이건 이때 쓰는 거야. 요거는 신월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신월이란 글자로 끝나는 거고 이거는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되고 마지막 글자가 뭐가 와도 되고 하여튼 중간에 신월이란 글자가 껴있으면 돼. 이거는 반드시 신월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거나다. 아무거나 다 시작해도 좋은데 신월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거고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7로 시작하는 게 뭐야? 7년 70년대생이잖아. 70년, 71년, 74년, 77년, 78년 이런 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번호 안에 7이 끼어 들어간 것만 찾는 거잖아. 그럼 70년대생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7 별표를 써야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걸 쓰면은 답이 딱 나와. 글자 틀렸다. 판매.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빼줘야 될까?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구하고 말았죠? 이걸 오른쪽 정렬해야 돼. 일단은 얘도요.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하셔야 돼요. (5번) 문제. 과장님들이 있네. 과장님들. 여기 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활동 금액이 있어요. 활동 금액. 과장님들이 해당하는 것 중에서 활동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볼까요? 과장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170만원짜리네요. 격리팀 과장. 그렇죠? 눈으로 먼저 찾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무슨 함수 쓰라고 했어요? Tmax 쓰래. 과장 직급 중에서 활동 수당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큰 금액. 사람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금액이. 함수는 무슨 함수 쓰라고요? Dmax. Dmax는 아까 비싼 거 썼죠, D미니멈. 예, 쉬워요. 는 Dmax.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저 앞에 있는 사원 이름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직급수당하고 여기는 안 가도 되고 활동수당까지는 가야 되겠고. 컴마. 이때 활동수당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활동수당이라는 항목 지혜 네 번째를 클릭하고요. 컴마. 조건은 뭐냐면 직급이 잠깐만. 직급이 과장이어야 되잖아요. 직급이 과장이어야 되는데 직급이 과장이 없죠, 여기요. 직급이 과장이 떨어져 있잖아. 직급이 이렇게 과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못 써요, 여기다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K 네 번째 여기다가 직급이 뭐야? 직급이 과장이라고 써야 돼. 여기는 직급이라고 쓰면 안 되고 직급명이라고 써야 되겠죠? 직급명이 과장이라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 직급명이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여기 입력한 자체가 직급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Dmax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처음부터 쭉 뭐에 대해서 직급수당에 대해서 조건은 뭐다? 이때 직급명이 과장이다. 이렇게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 된다 이거지. 예. 우리 시험에 직급이 사원인 경우에는 바로 블럭 잡아주면 되는데 직급이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없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경우는 요즘 문제 유형은 아니고 이건 옛날 문제 유형이라 그랬어요. 예,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유형이 이랬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예. 자, 활동수당 중 최고의 활동수당이 어디죠? 여기죠. 선생님이 직급 수당으로 체크하시고. 활동수당인가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아니라 뭐다? 활동수당을 써야 되겠네. 네, 맞네요. 그럼 틀린 거예요, 저는. 이름은. 이거 그럼 숙제 잘못 네. 쓰네요. 활동수당에 답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직급수당에 답을 구했잖아요. 그 당연히 땡 틀린 거지. 예. 그럼 숙제는 잘못 쓰고 몰랐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몸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함수 틀린 거고 함수는 다 제대로 썼는데 요소를 잘못 선택했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자, 김종서라는 사람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판매 금액이 뭐야? 아, 여기 판매 금액 얘들 쭉 구하라고? 그럼 김종서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이면 2498이네. 2498.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VLOOKUP. VLOOKUP은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나오는 함수입니다. 는 VLOOKUP. 자, 무슨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 사원 이름 중에 김종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거예요. 컴마. 이 김종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동네가 B의 5번째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B의 5번째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요. G의 14번째까지. 아니, 어차피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금액까지, 즉 F의 14번째까지만 블럭 잡아도 돼요. 뭐 G까지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때 중요한 거는 김종사라는 사람이 들어간 동네가 B라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컴마. 그러면 김종서에 해당하는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판매 금액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김종서가 첫 번째고, 사원 이름이 첫 번째고, 주민번호 두 번째고, 직급이 세 번째고, 부서가 네 번째고, 판매 금액이 5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컴마. 김종사라는 사람하고 이름을 똑같은 걸 찾아야지, 김종찬 이런 사람 찾으면 안 되거든. 여기는 찾는 사람이 김종사라고 써있는데 블럭을 보니까 김종서 씨는 없고 김종성 씨만 있어. 그럼 김종성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뭐를 0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엔터를 치면 2498. 이것도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하라며. 오른쪽 정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틀린 건가? 249만 8천원 답이 나왔는데 틀린 거는 아니죠. 취지상 불이행이잖아. 부분 감점이 이루어지죠. 아까 조금 전처럼 저는
활동수당 계산하는데 지급수당 잘못 계산했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그건 틀린 거고, 판매 금액을 계산했는데, 제대로 계산했는데, 가운데 정렬로 뒀단 말이야. 근데 본 조건이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위반을 한 거잖아요. 위반했으니까 몇 점이 감점이 될지는 몰라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몇 점은 뺄 거란 말이야. 그거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조건부 서식. 활동수당이 있는데 활동수당 쭉 블럭 잡고, 활동수당 쫙 블럭 잡고, 제일 낮은 애 2개, 제일 높은 애 2개, 제일 높은 5%, 제일 낮은 8%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보시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던 게 이제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뭐 녹색을 하시오, 빨강을 하시오 하는 거 있었어요. 그 위에 보면 상위 규칙, 하위 규칙이라고 있어요. 상위, 하위가 있는데 몇 개냐, 몇 퍼센트냐. 꼭 10개라는 게 아니라 5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위 2개니까 하위 몇 개네. 하위 퍼센트를 가서 몇 개로 하면 안 되고 하위 몇 개가 있잖아요. 세 번째 항목. 이거 눌러가지고 현재는 10개인데 2개로 조정하고 어떻게 꾸미래요? 빨간 텍스트가 있는, 진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그대로 두래는데? 그대로 두래. 이 조건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면 조건을 건드렸잖아요. 서식을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연한 빨간색 위에다가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225만원인데 야 22만 5천원인 것 같은데 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1249가 만약에 한 글자가 숫자가 0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2만 4,900원이 되면서 어떻게 돼? 바뀌지. 제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25, 180만원, 18만원짜리를 만약에 180만원을 딱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최저값 2개가 바뀐다고 알아서. 조건부 서식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얘는 빨갛게 해야지 하고 수작업으로 서식 지정한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제일 작은 숫자 2개라가 정해진 조건이잖아요. 그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제일 작은 숫자 2개가 걸리면 무조건 걔만 빨갛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숫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되면 색깔이 바뀌겠지, 다른 애로. 자, 답을 일단 만들어냈어요. 자, 원데이터들을 복사를 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너비를 조정해주고 붙여넣기 하면 쫙 들어가겠죠. 너비를 그대로 맞추려고 제가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서명이 인사팀이 아니고 그랬죠? 그렇죠. 다르다 인사팀이라고 쓰면 되겠죠? 인사팀이 아니고, 그리고 활동수당이 어디가 있어? 활동수당 평균 이상인 경우, 이거를 답을 2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활동수당이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크거나 같으냐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오가 나오죠. false true가 나오죠. 그때 요 글자 못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대로 쓰는데 여기다가 평균이 10만원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죠? 크거나 같다 10만원 하고 쓰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10만원이라면 쓰는데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는 따옴표 열고 크다 같다 따옴표 닫고 라고 치면 뭐라고 될까요? 따옴표 안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앰퍼센드를 결합해요. 뭐라고?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로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평균이 81만 3220원인가 봐. 는 에버레이지라고 해가지고 앰퍼센드 안에다 앰퍼센드로 좌우를 결합한 거예요. 크거나 같다 평균값. 그런데 무조건 크거나 같다 하고 에버레이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는 따옴표에다 출력을 하고 80 얼마인지 이거는 에버레이지 함수로 만든 평균을 계산해서 앰퍼센드로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인지가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활동수당이라는 글자를 안 지워야지. 지우면 안 되지. 이때는 여기는 지워야 되고 여기는 지우면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19번째도 출력하라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때 뭐뭐를 출력하면 사원 이름, 부서명, 판매금액, 활동수당 이 네 가지만 출력하래. 요것만 출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것만 써서 붙여주면 되고 원 데이터도 넣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은 요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고 요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고 복사 위치는 요 4개 항목을 블록 잡아주면 되고 확인 눌러주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 아, 인사템이 아니고 그랬으니까. 예. 82만 81만 3점 틀리는데? 아, 고정을 안 했죠? 또 아이, 주책을 바가지를 떨어요. 그럼 다시 고급에 가서 그대로 해주면 으이씨 다시 고급에 가서 조건을 여기다 걸어볼까? 제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볼까요?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아, 여기가 조건을 고정을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고급에 가서 조건 범위는 여기를 정해주고 복사 위치는 여기다 출력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를 삭제를 눌러서 왼쪽으로 빼고 얘도 삭제를 해서 왼쪽으로 빼면 네, 답이 되네.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봤고 저렇게 답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정시킨다는 개념이죠. 고정시킨다는 개념. 요것만 맞춰주면은 답이 둘 다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 편한 거 쓰세요. 편한 거. 자, 이렇게 답이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전체 결과를 홈 탭에 가서
채우기 없음을 하래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죠? 표 스타일, 표 서식에 가서 보통 두 번째 거, 보통 두 번째 거 하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답이 나왔고요. 자, 1작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작업으로 가서 블럭 잡고요. 1작업으로 가서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어디에다가 제3작업 B2에다가 제3작업 B2에다가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드 목록 땡겨줄 거는 뭐냐면은 부서명이 왼쪽이고 행이고 직급명이 열이고 그 다음에 판매금액 합계 갖다 놓고 시그마에다가 활동수당 시그마에다 갖다 놓고 그럼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는 숫자는 자동으로 합계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본이. 근데 뭐 평균 바꾸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합계부터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계가 제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레이블이라는 글자를 뭐로 고쳐야죠? 이건 부서명이라고 고치고 열레이블은 직급명이라고 고치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셀 병합비 가운데 맞춤 해주고 빈 셀에는 별표 3개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는 이건 안 건드렸네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 끝에 합계가 나와 있고요. 아닌데? 아, 행해총 합계 빼라 그랬네. 왜 그게 안 보였지 갑자기?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지금 피벗 테이블을 그림처럼 맞춘 거고요. 두 번째가 행해총 합계 빼고 레이블 병합했고 빈셀 별표 넣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급명을 과장 대리 사원을 어떻게 하래요? 역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주면 되지. 사원 그리고 대리 그리고 과장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살 찍어주고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그렇죠.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살 해주면 별표는 가운데 들어가고 숫자는 컴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 들어가서 오른쪽에 맞춰줄 테고 답이 제대로 보인 것 같아요. 136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시 1작업에 들어가서 5월분 거 사원 임금 현황을 뽑아주는데 지금 10사람 거 다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하고 사람 이름 10명하고 판매 금액하고 활동수당 10가지를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를 꺾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특별히 블럭 안 잡고도 편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얘를 차트 이동 어디에? 제4작업 그리고 4작업 시트를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조건 1, 2, 3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레이아웃 몇 번? 3번. 스타일은 몇 번? 27번. 27번째 거. 차트 제목은 글꼴 도둠
11포인트. 뭐가? 아, 틀렸다. 아,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도둠에 가서, 11포인트죠? 그 다음에 채우기. 채우기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예, 질감에 가서, 파란 박엽진가요? 네, 파란 박엽진 넣어주고요. 그림 영역을 클릭해서 여기는 채우기 없음. 그러면 투명 처리가 돼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차트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서식에 가면 차트 도구 서식에 가면은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도형 스타일. 이 도형 스타일에 가서 강한 효과 강조 2. 강한 효과 강조 2가 어디 있나요? 찾아봐야 되겠네. 강한 효과 보통 효과. 이게 강한 효과인가? 아, 여기 있네. 강한 효과 강조 2가 여기 있네. 밑에. 그러니까 이 목록을 처음에는 뭐라고 뜨냐면은 색 윤곽선, 두 번째는 색 채우기, 그 다음에는 밝은색 윤곽선, 그 다음에 미세 효과, 보통 효과, 강한 효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찍어 주시면 되고, 글꼴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서 도둠 20포인트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월분 4원 임금 현황 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축제목을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축제목이 좀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축제목은 좀 이따 보고요. 활동수당. 흐릿한 색깔을,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꿀 거냐면은, 꺾은 선으로 바꿀 거고요. 꺾은 선 클릭해서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보내면 되고요. 이때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을 세로 제목 하나 만들어주고, 또 축 제목을 보조축에 가서 세로 제목 만들어주면은 왼쪽에 축 제목에다가는 판매 금액이라고 쓰면 되고, 오른쪽 축 제목 클릭하고는 뭐라고? 활동수당이라고 쓰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축제목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 6번 문제에 보면 축제목은 왼쪽 오른쪽 주축과 보조축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제목은요, 축제목은 기본적으로 굵게 나와요. 차트 제목도 말 없어도 굵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굵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걸 굵게 안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안 굵으니까 안 굵게 해줘야지. 예. 그 다음에 이 눈금선은요, 눈금선은 파선이래요, 파선. 근데 파선을 했더니 저 꼭대기 400만원짜리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파선이 둘러져요. 우리 책엔 실선처럼 보인다고 아까 어느 분 그러시는데, 제 눈에도 실선처럼 보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을 클릭을 했더니 그림 영역에 테두리 색깔이 있죠? 테두리 스타일. 이거를 실선으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 실선으로. 여기에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굵기를 몇으로 해주면 되나? 1로? 2로? 못 건들죠? 이 그림형의 테두리를 실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실선을 누르면 실선이 보여요? 조금 전에는 테두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요렇게 근데 이 눈금선을 건들려면 어떻게 돼요? 눈금선을 건들면
눈금선 자체는 파선으로 했으니까 파선을 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겉테두리 있었잖아. 겉테두리. 얘가 체크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실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눈금선을 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해보자 이거죠. 그림 영역 클릭하니까 여기가 테두리 색깔이 있고요. 테두리 색깔 채우기는 아니잖아. 일단은 테두리 색깔에 가서 실선으로 한번 칠해버렸어. 실선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테두리 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 위에는 다시 살아났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 안 하면 또 깔 거 아니야. 그게 그림 영역에서 테두리 색깔을 건드렸더니 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냐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예.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요? 여기인가 여기? 어디야? 지금 7번까지 했죠? 7번까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밑에 활동수당이나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하래요? 법례는 그대로 둔 것 같은데 이상이 없어요. 도형만 이제 건들면 될 것 같아. 도형만.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산에 가면 폭발이라고 있어. 폭발. 설명산에 폭발 있나? 설명산에 폭발이 아니라 여기 있네. 별밑 현수막에 있네. 폭발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수사원이라고 쓰고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수사원은 천상 어떻게 해야 돼? 글자를 중간 정가운데다 해. 정가운데가 가운데 쏙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거는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 하얀색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은 어떻게 돼? 글자 색깔은 까맣게 보이는데 뭐. 우리 시험장의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허옇고 검은 건 알 수 있잖아. 자, 지금 136쪽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꾸며봤어요. 꾸며봤는데 잘 들어갔네요. 네. 선생님 근데 그림에는 네. 맨 밑에 1,000원만 돼 있는데 여기는 0,000원이라고 뜨잖아요. 아, 이거요?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안 건든 거예요? 7번 영역에 있는 서식 설정에 축 영역을 못 건든 거죠? 지금 여기 밑에 1,000원인데 여기는 0,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컨트롤 1번 들어가서요. 여기를 표시 형식을 바꿔야 돼요. 샵, 샵, 0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샵, 샵, 샵으로 바꿔보세요. 샵, 샵, 샵으로 바꾸고 추가 해야 들어가요. 표시 형식을 샵, 샵 고쳐주고 추가 눌러야 돼요. 예. 지금 7번 문제 서식 문제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넘겼고요. 레이블 값도 안 했네. 아, 레이블 값이 여기 있네. 서세원 씨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네. 이것도 안 했네. 아이, 주책이야.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값 추가를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가운데 넣어주라는 것 같은데, 가운데? 근데 이것도 글자를 어떻게 하래요? 세로 쓰기 하라는데, 세로 쓰기?
세로형이야, 세로쓰기야. 3,400 천원. 이게 세로 같으면 세로가 아니라 세로형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서세원 씨 거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서세원 씨만 선택되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레이블이 들어가요. 3,400 1,000원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 3,400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그리고 맞춤 영역에 가서 얘를 세로형으로 하셔야 돼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형. 세로는 아닙니다. 세로형. 그 레이블도 빼먹었고요. 제가 설명해서. 눈금선 파선을 했는데, 예, 축이라는 게 이제 오른쪽 왼쪽에 값들 단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0,000원이 아니라 그냥 1,000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두 군데를 제가 누락해 설명했네요. 근데 일반적인 셀 서식은 우리가 샵, 샵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들어가는데, 이 차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집어넣고 나서 한다는 거지. 그게 좀 특이한 거. 이 모의고사가 조금은 지금 우리 문제 유형하고 달리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불편했던 점이 있었네요. 예. 144페이지 1번에 나온 함수는요, if하고 and 함수예요. if는 이거냐 저거냐 묻는 건데 조건이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죠. 너 축구 좋아하는 남자애니?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는 달성률이 120%를 초과하면 400이고, 달성률이 70%를 초과하고 2013년 매출액이 700 이상이면 200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는 if 달성률이 120% 초과라는 건 크잖아. 그러면 400을 주래. 맞죠? 그렇지 않으면 if 두 가지를 묻는 거야. 두 가지. and 달성률이 70%를 초과하고 매출액이 700 이상이면 그럼 뭐라고? 200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땡땡 빈칸을 주래.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조건을 하나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400을 주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봤는데 조건이 두 개로 나와. 더블로. 달성률이 70% 이상이면서 초과이면서 매출액이 700 이상인 경우에는 200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 다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래요. 이런 함수가 있고, 이번 문제는 랭크 함수죠. 랭크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달성률 컴마 달성률 쭉 블럭 잡고 엔터 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얘가 달러가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나 하나만 계산하고 많은 게 아니라 내 거를 내 거랑 비교한다고. 근데 하나만 계산하고 끝날 거라면 괜찮은데 달러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머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땐 달러가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래야만이 달러가 안 들어가면 답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삼 번 문제는 메디안 함수에 메디안. 예? 너무 빨라서 그렇다고요? 자, 어차피 답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뭐냐면 중간값보다 큰 거를 찾으래요. 중간값보다 큰 애들. 그럼 중간값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메디안이라는 함수라고. 카운트 if는 뭐예요?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매출 계획 있잖아요. 매출 계획 얘들이 있는데 매출 계획 중에서 500 이상을 찾아라, 600 이상을 찾아라, 1000 이상을 찾아라 그러면 개수가 나오는데 중간치 평균이 아니라 평균하고 중간하고 다른 거예요. 평균은 크던 작던 그 값들을 나누는 거지만 중간은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낀 애가 누구냐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800이든 500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걔보다 높은 게 몇 개 있냐고. 중간값을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 낀 게 중간이죠. 데이터가 9개면 뭐야? 다섯 번째가 중간께죠? 중간 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냥 값이 크던 작던 상관없잖아. 중간값은. 영향을 안 받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매출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거니까 두 번째로 큰 거는 인덱스, 뭐 여기 매치, 라지 함수 쓰라고 했는데 우리 해봤던 거니까 5번은 sum product래요. sum product는 우리 안 배웠거든요. 근데 아주 쉬워요. 안 배웠지만 해보면. 자, 오른쪽 문제는 뭐냐면 sum if 나왔어요. sum if.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과거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함수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다고. 그 옆에 있는 고급 필터라든지 또 부분합이라든지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함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 함수가.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은 최신 기출 문제 212페이지 보세요. 212페이지.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시면은 아까 거보다는 많이 쉬워요. 아까 거보다 많이 쉽다고. 그런데 이 213페이지 했던 거는 우리 해본 거예요. 맞죠? 제일 첫날 배울 때 이거로 배운 거야. 이거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회 문제로 넘어갈게요. 2회 문제. 자, 그럼 이게 언제 문제냐? 이게 언제 문제냐? 이 책이 올해 10월달에 제작이 됐어요. 10월달에 9월달에 제작이 돼서 이 책 출간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 수업하는 거예요. 이 책으로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 관련도 문제들은 9월달 문제는 아니잖아. 그 전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 책에 실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더라? 여기 10월 3일 날도 시험 봤거든. 10월 3일 날도 봤단 말이에요. 9월 달도 시험 봤어. 9월 12일 날도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 책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제가 해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쇄해서 그걸 가지고 풀 거니까. 오늘은 일단 문제 분석을 좀 하고 다음 시간에라도 제가 인쇄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는요. 여러분이 그거 갖고 푸시면 돼요.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를 제가 문제지를 한 6개 정도 가져올 거예요. 6개.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이 책도 가져오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못 푼 거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밤을 새도록 풀어보셔가지고 답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근데 한 4개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2개 풀고 과제로 여러분 4개 정도를 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 채점해가지고 잘 하시는지 못하는지 확인 좀 해볼 테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또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219쪽에 나와 있는 제2회 기출문제. 제2회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도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220페이지 보실래요? 작년도 책자에 있던 문제예요, 이거. 그럼 작년도 책자에 있었으면 작년에 나온 문제잖아. 올해 나온 문제는 아니잖아. 작년 책에 있었으니까. 예. 왜 작년도 책 문제를 계속 실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본부에서 이 새로 나온 문제를 사용 허가를 안 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내주니까 못 쓰겠지. 자, 그럼 뮤지컬 예매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요, 작년에는 글꼴을 안 건드렸어요. 7월달 시험 이전까지는 글꼴 건드리는 문제가 없었다고. 있는 글꼴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7월달부터 바뀐 게 뭐냐면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든 뭐로 바꾸게끔 나와요. 그리고 숫자든 글자든 그냥 화면에 있는 대로만 알아서 맞췄어요. 근데 7월달부터 바뀌는 거는 글자는 다 가운데고 숫자는 다 오른쪽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좀 바뀐 거야. 그거야 뭐 책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뮤지컬 예매 현황이나 결제란 만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뭐 그런 거고.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불러올게요. 이번엔 기출문제 2회 정답입니다. 자, 제가 지금 관람 등급하고 예매 순위하고 오른쪽에 있는 2개, 왼쪽 요 2개 있죠? 6개. 6개 정답을 제가 제거했어요. 그리고 예매 수량에 보면 조건부 서식 걸려 있었죠? 데이터 막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규칙 지우기에 들어가서 선택한 규칙 지우세요. 블록 잡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싫으시면 다 입력하시면 돼요. 새로. 1번 문제. 관람 등급을 매기라 그랬는데요. 관리번호가 어디 있어? 관리번호? 저 앞에 관리번호가 있죠? 그 관리번호에 마지막 글자가 있네. 2, 3, 1 이런 거 있네. 관리번호 끝자리 있지 않습니까? 걔가 1이면 3세 이상이고 2면 7세 이상이고 3이면 9세 이상이라고 출력하래요. 자, 그럼 볼게요. 관람 등급이라고 써있네요. 관람 등급. 관람 등급은 뭐냐면은 정의된 이름, 관리번호라고. 자, 여기를 블럭을 잡으면 관리번호라고 뜨나봐요. 뜨죠? 그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B의 5번째라고 생각해 볼게요. B의 5번째. 이 B의 5번째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때 2다 이거야. 2. 요게 2면 예. 이때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뭐라고요? 3세 이상 출력을 하고,
2면 뭐래요? 2면 이때는 7세 이상인가? 7세 이상이라고 쓰고 얘가 3이면 9세 이상이라고 출력을 하래요. 이렇게. 근데 함수가 뭐뭐 들어가나 봤더니 추수 함수가 들어가고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요. 라이트는 대충 알겠다. 요거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는 라이트 가로 열고 b의 다섯 번째에서 한 개 잘라라 그러면 되겠네. 요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는 if 뭐가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얘가 1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왜냐면 얘는 글자거든. 오른쪽에 하나 자르면 글자로 인식을 하는 거야. 숫자가 아니야. 그럼 숫자 1이냐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숫자 1입니까? 그러면 뭐여라? 3세 이상이라고 출력하시오. 아니면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래? 또 물어봐야지. 뭐라고? 혹시 2입니까? 그래서 2면 어떻게 하래? 7세 이상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뭐래? 또 물어봐? 아니지. 1, 2, 3 중에 하나니까 1 물어봤어. 아니래. 2 물어봤어. 아니래. 그럼 당연히 3이겠지. 그때 그냥 9세 이상으로 마무리 짓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if 함수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추수 함수 쓰라고 했잖아요. 추수는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나열할게요.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추수함수는 이게 답이에요. 추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세요. 너 좋아하는 숫자가 뭐 있니? 1, 2, 3, 4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떤 수를 물어봤어. 수를 물어봤는데 그 수가 1이면 사랑, 2면 행복, 3은 우정, 4는 뭐라고 해볼까? 하늘. 이렇게 썼어. 넌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데? 3? 넌 우정이야. 이거고. 야, 나는 4 좋아한다? 너는 하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세 이상, 7세 이상, 9세 이상이라는 게 1, 2, 3일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값이 1이면 뭐가 되는 거다? 3세 이상, 2면 7세 이상, 3이면 9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물어보면 이렇게 막 늘어질 수도 있어요. 2% 물어보면 이렇게 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빈칸을 많이 넣어줘서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1, 2, 3, 4, 5, 6, 7, 8, 9 있을 때 있잖아. 뒤에 끝나는 숫자가 뒤에는 끝 숫자가 1, 2, 3, 4가 아니라 1, 2, 3이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을 때 9개가 있을 때 이름은 이렇고 3이 2면 어떻고 3이면 어떻고 4면 어떻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if 함수를 쓰면 안 되죠. 경우의 수가 9개면 if가 몇 번 나와야 돼? 8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8개를 쓰던 안 쓰던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너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10개, 20개면 if를 19번 물어볼 거냐고. 그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남자니 여자니 물어볼 때는 if로 물어보지만 1, 2, 3, 4를 가지고 나열할 때는 냉 추수함수로 골라라 이거야. 추수, 초이스. 이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야. 이 값이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거를 골라라 하는 거지. 그게 추수함수의 개념이에요.
편하다 이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써보니까 칠성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뭐 해라? 테두리 선을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딱 들어가겠죠. 추수 함수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2번은 랭크죠. 랭크는 우리 몇 번 해봤잖아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예매 수량이 전체 예매 수량 중에서 F4번 키 누르고 이때 큰 숫자가 1등이라며. 그러면 컴마 안 써주죠. 컴마 다음에 내림차순 안 하잖아요. 답이 되겠지. 근데 이 예매 수량을 여러분 보세요. 예매 수량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른쪽 가는 거 맞지 않나요? 예매 수량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근데 숫자잖아, 숫자.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가는 게 맞잖아요. 몇 자가 붙어도 숫자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도 그렇고요. 시험 본부에서 나온 결과 정답 화면도 그렇고요. 파일도 그렇고요. 어쩔 때는 잘 안 맞아요. 랭크 함수 풀어보세요. 랭크. 예매순위 다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옆반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수업 시간에 계속 시험을 봐요. 우리도 한번 할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시험만 보면은 조금 저기 뭐 계속 시험만 보는 건 아닌데 시험 보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수업을 진도를 못 나가니까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볼 거고 한두 번은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푸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지. 압축해서.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3번 문제. D 에버리지네요. 그렇죠. D 에버리지. 자, 볼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건데 관람료의 평균이니까 는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잡고 컴마 뭐의 평균? 관람료의 평균 클릭할 거고요. 관람료의 평균을 클릭할 거고 조건은 뭐다? 공연장이 세종문화회관이겠죠? 공연장이 세종문화일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한 결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100단위에서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할 거예요.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평균부터 계산해 봐야죠. 뭐 어떻게 쓴다? 는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B 네 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블럭을 잡고 컴마 관람료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G 네 번째 클릭하고 콤마 조건은 공연장이 세종문화가 아니니까 D 네 번째, D 다섯 번째를 블럭을 잡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을 이대로만 출력하면 안 되고 반올림을 해야 돼. 반올림. 는 라운드 어떤 값을 자릿수로 정하는 거예요. 반올림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값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T 에버리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릿수만 외우시면 돼.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시오. 그럼 1.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럼 2. 소수점 셋째 자리 그럼 3 하면 돼요. 그럼 소수점 없이 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0. 그럼 마이너스 1도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그럼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여기서 문제는 100의 자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초등학교에서는요, 소수점을 안 배우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하시오. 이걸 배워요. 초등학교 수학 4학년에 나오니까. 예, 혹시 4학년 학부모 계시면, 엄마 계시면은 애들 수학책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리지 쭉 해서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기가 버겁죠.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D 에버리지라고 먼저 계산해 보시고 그 계산한 결과 앞에다가 라운드 쓰면 되잖아. 라운드. 그 뒤에다 컴마하고 자릿수 써주면 되죠.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63,000원 딱 떨어지네요.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예매수량. 예매수량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예매수량 평균 이상인. 그럼 평균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에버리지 함수로 계산해야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매 수량이 800매 이상인 게 몇 개 있니? 그러면 는 어떻게 써요?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여기 블럭 잡고 컴마 어쩌고 저쩌고 수가 나갔다 800 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평균치 이상인 걸 개수를 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는 카운트 if 안에 보면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범위는 어디야? 예매 수량이 범위고 조건은 뭐예요? 평균치잖아. 평균치 이상이잖아. 그럼 평균치 이상은 어떻게 출력할 거냐 이거지. 그걸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동네에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써야 되나?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라고 쓸 수 있나? n% 연산전수 쓰라고 보니까 몇 개라고 출력하는 게 있잖아요. 몇 개. 그렇죠. 아까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있었잖아. 이거 어디 있느냐. 어? 어? 거기다 빼먹었다? 아까 문제 중에 그거 있었죠. 조건부사 고급 필터에서 평균치 이상인 거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는 이렇게 썼었죠 아까요.
여기도 달러 들어갔었잖아, 달러. 이렇게 쓰면은 크거나 같다 얼마가 딱 떨어진다 그랬죠? 80 몇만 원 나왔었잖아. 안 그러면 고급필터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는 첫 번째 요소 네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복잡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 떨어지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조건을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거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예매 수량이죠? 여기도 예매 수량 범위 쓸 거 아닙니까? 예매 수량. 예매 수량이 뭐 H5부터 H12번째 이게 예매 수량이고 조건은 뭐야? 이게 조건이지, 이게. 이때 범위는 또 뭐야? H5부터 H12이죠. 뭐. 안 맞을래나? 이렇게 쓰면 근데 개짜가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그 쓰면 되지 뭐. M%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네. 숫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 오른쪽 정렬 해야지 뭐. 한번 해보세요.